이미 스테이블 코인에서 달러 기반이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폐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승자독식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 라는 것은 결국 달러의 패권이 훨씬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FX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과 RWA라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창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매크로 뷰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정의 자체만 보자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예시인 서클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달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종의 달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다 보니 4가지 유형으로 담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좌측, 법정화폐, 그 중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왜 나타났냐라고 하면 화폐 시스템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보자 라는 그런 사치제 성격의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중간에 TTP라고 써있는 곳은 즉 제3의 신뢰할 만한 기관, 중앙은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 하늘색 그 화살표가 보이는 것처럼 모든 거래 기록을 중앙은행이 다 수집을 해서 통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해서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측은 봐주시는 것처럼 모든 거래 기록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앙은행이 존재를 해서 이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자라고 해서 나타난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발권력을 중앙은행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민간에서 모두가 각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도를 봐주시면 중앙은행은 처음에는 CBDC라는 것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CBDC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처럼 빠르게 움직이기는 하나 모든 기록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를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과는 결이 다른 제3의 무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가상자산의 가장 하위 항목인 자산연동형 토큰,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다. CBDC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은 더 성장을 하고 CBDC는 사양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드디어 4가지 요건이 모두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4가지 요건. 첫 번째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원장 기술 충분히 발전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들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참여 의지를 충분히 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게 규제였는데, 이 규제도 이제 7월 중순에 미국에서 크립토 윅을 경험을 하면서 모든 규제가 완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요건이 모두 맞물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개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냐라고 하면 미국 행정부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안 좋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지금 120% 넘어가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을 했을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채를 늘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채권을 누가 사줄지가 중요해졌는데 이 채권을 사줄 주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크게 떠오른 겁니다. 어디서 채권 수요가 발생을 하냐? CBDC와 비교해서 조직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좌측을 봐주시면 소비자가 요구불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발행사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행사는 이 자금을 일부는 다시 은행으로 예치를 하지만 일부는 MMF 같은 채권 투자를 단행을 하는데 여기서 채권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CBDC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채권 투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측 봐주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화폐만 발행하던 것을 CBDC랑 두 가지로 나눠서 발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차대조표 영향도 전혀 없고요. 채권 투자도 당연하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지지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달러 패권도 강화될 여지가 큽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서 달러 기반이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폐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승자 독식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 라는 것은 결국 달러의 패권이 훨씬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패권도 강화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BIS에서는 건전한 통화 시스템의 기준으로 단일성, 탄력성, 투명성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단일성 문제가 뭐냐? 우리가 1달러 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1달러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아무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서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가치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언제는 0.99, 언제는 0.98, 언제는 1.02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서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단일성이 깨졌다라는 증거인데요. 비슷한 사례가 19세기 프리뱅킹 에라가 있습니다. 이 19세기 이때는 미국에서 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각 지역별로 은행들이 난립해서 만들어졌었고 그 은행들마다 은행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은행이 담보하는 채권이어서 이것을 화폐로 유통을 했었습니다. 즉 화폐가 다양하게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은행권의 할인율이 뒤죽박죽합니다. 즉 이때도 은행권을 1달러다라고 가지고 있지만 언제는 이게 0.7달러의 가치, 언제는 0.9달러의 가치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었었던 거죠.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모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학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탄력성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탄력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의 탄력성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달러랑 국채 이렇게 담보자산을 미리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행사가 미리 달러랑 국채를 사두었다가 이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당연하게도 중앙은행이 돈을 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에도 굉장히 예민한 구조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 지수 변화라는 것을 그려두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수는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돈을 스테이블 코인을 사느니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13주 안에 11% 이상 하락한다, 감소한다 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투명성 문제인데요. 24년도 기준으로 온체인 불법 활동에 사용된 암호화폐 63.4%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만한 기술도 규제도 지금은 미비합니다. 더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들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일수록 사실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느니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된 것을 사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웃돈을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게 계속된다면 결국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이 빨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비미국 간의 차이가 큽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시장을 키워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은행 등 기존 인프라로 편입되도록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격적이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혁신법 7월에서 지금 10월 정도로 발의 시점이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 중심으로 생태계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더 키우겠다라는 것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법안의 초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입니다.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모두가 채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VR 기술 만들어졌지만 사용하는 사람 실제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돈 주고 사서 쓸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용자들에게 채택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화된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된 화폐로 살 수 있는 디지털화된 자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RWA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것들을 토큰화해서 올리고 그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WA 시장, 디지털화된 자산 시장이 커지지 않는다라면 이 디지털화된 화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후편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WA 시장에 대해서 조화의 수석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